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7월 28일 인천 연수을과 경남 양산을 두 곳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8월 31일 19곳에 대해서 무더기로 일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각된 선거구 중에는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투표지 증거보전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재검표도 안하고 기각 판결을 내린 곳까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19곳의 선거무효소송 일괄 기각 판결과 관련해 이 움직임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8월 29일이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긴급 상황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수요일 11시 반 19곳의 선거 무효소송을 일괄해서 기각 판결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요일이 바로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아직 변론도 제대로 열지 않고 이거 뭐하는 짓인가 라고 하면서 대법원이 미쳤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8월 31일 박주현 변호사는 오늘 선거 무효소송 일괄 기각되었습니다 라면서 작정하고 기각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투표지가 증거보존된 신장수 후보의 선거 무효소송도 기각된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재검표도 안하고 기각시켜버린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장수 후보의 지역구는 경기도 남양주 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 남양주 갑 선거무효소송은 투표지 증거보전 절차는 이루어졌던 모양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재검표를 해야죠. 그런데 재검표도 안하고 바로 기각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주현 변호사는 8월 29일 그 같은 긴급 상황을 전달한 뒤 당시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세 곳에 대해서는 자신이 변론 제기 요청서를 급히 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행히 3개의 재판은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3개 재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변론 재개 요청서를 급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나머지도 해서 얼렁뚱땅 선거 무효소송 덮으려는 행동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이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기각하려고 하는데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변론 재개 요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께서는 결심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주권과 결부된 사안이며 최근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가 공개되는 등 논란이 극심한 바 적어도 기본적인 증거조사와 최소한의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 사건은 양정철, 이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조혜주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일으킨 단군 이래 최악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은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각종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2020 수 30에 드러난 거짓 내용을 담은 판결을 근거로 일괄 기각하는 것은 역사와 정의,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어찌 이런 양심과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강행하려고 하십니까? 변론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을, 오산, 영등포, 파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29일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이렇게 8월 29일 급히 변론 재개 요청서를 써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대법원은 8월 31일 19곳 모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28일에 연수을, 양산을 두 곳을 포함해서 21곳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물론 아직 더 남은 재판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대법원의 행태들로 볼 때는 아마 비슷한 식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그리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31일 대법원이 19곳에 대해 추가로 선거무효소송 무더기 일괄 기각 판결을 내리자 연수을 소송의 원고였던 민경욱 전 의원은 결국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라면서 어쩌면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이 기각되면서 미리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적폐를 쌓아가던 문재인 정권이 결국 무너졌듯이 김명수 대법원도 이 모든 죗값을 치를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해드릴 소식은 역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했고 문재인 정권 실정과 폭정에 대한 저항 운동에도 강도 높게 참여했던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8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8월 31일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결론입니다. 경제부문은 어려운 시기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부문은 협치라는 명분 아래 사건들은 모두 묻어버리고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1. 4.15 총선 부정선거 규명 의지 없음. 2. 문재인 소환 의지 없음. 3. 이재명 소환 꼬리 자르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 사건의 시작을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이 쌓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 시간적으로 갖추기 불가능한 지식입니다. 저의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 세 가지 사건이 그냥 적당히 넘어갈 사건들입니까?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건들 아닌가요? 이렇게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부문은 어느 정도 제대로 방향성 갖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부문, 특히 핵심적인 세 가지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또 문재인 소환, 이재명 소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실망하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내용은 판사 출신의 차기환 변호사가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배춧잎 투표지를 딥페이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비판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병택 교수가 배춧잎 투표지가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합성어로 진짜같이 만든 가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 배춧잎 투표지가 딥페이크란 표현으로 이병택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조갑재 기자가 2015년 9월 양승호 박사를 사기꾼이라 비방했을 때 그는 양승호 박사, 김우현 원장 그리고 변호인인 나에게 한 번도 취재를 한 적이 없다. 그가 펼쳤던 논리는 미국에 있던 모 의사 그리고 국내 영상의학과 교수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썼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반박 논리와 증거를 직접 취재한 바가 없다. 이병택 교수는 과연 부정선거 증거들로 나온 것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을까? 그 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사회적 중요 이슈에 대하여 특히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싸우고 있는 이슈에 대하여 발언하려면 진지하게 조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 발언해야 한다. 본의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판사 출신의 차기환 변호사가 이병태 교수의 최근 딥페이크란 발언과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차기환 변호사의 이번 글에 나오는 조갑재 씨 또 이병태 씨 공통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아주 거품 물고 반대하는 소위 음모론자들이라고 비난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바로 조갑재, 이병태 이런 사람들이죠. 또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준석을 노골적으로 비호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또 이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런 공통점들이 있네요. 그리고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박원순 쪽 편을 들고 양승호 박사를 아주 맹렬히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조갑재, 이병태 뭐 이런 사람들을 우파 또는 보수라고 많이 분류하는데 최근에 몇 가지 행보에서는 대다수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과는 상당히 좀 많이 거리를 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차기환 변호사와 4.15 총선 선거 소송 관련 재판에서 몇 차례 온라인을 통해서 논쟁도 하고 했는데, 차기환 변호사는 바로 법률 전문가입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고, 이병태 교수도 박사고 교수긴 하지만 경영학과 교수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병태 교수도 하여튼 아주 차기환 변호사의 주장을, 차기환 변호사는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이 대단히 짙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이병태 교수가 차기환 변호사를 속말로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경영학 교수 중에 재판과 관련해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